나도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제 채널 개설 3주년을 맞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3주년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 사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과학적인 요소를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학이라는 분야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3주년을 맞아서 스타워즈와 함께 과학적인 요소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특별한 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주인공은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원종우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과학하고 앉아있느라는 팟캐스트를 6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가 6,200만입니다. 네. 몇 년이나? 6년 조금 안 됐습니다. 와, 되게 오래 하셨군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기술 쪽보다는 기초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도 3분의 1이 농담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시고 해서 지금 과학 이야기를 거의 업으로 삼고 있죠. 오늘도 과학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시다시피 스타워즈는 하드 SF가 아닌 SF의 판타지를 접목시킨 장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스타워즈의 과학적인 요소를 엄밀하게 검증한다기보다는,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과학적인 호기심을 동시에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작가님과 함께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워즈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으로 택한 소재는 바로 저로 하여금 스타워즈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Not as clumsy or random as a blaster. An elegant weapon for a more civilized age.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저는 이제 원래는 라이트 세이버라는 게 레이저로 만든 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공식적인 설정상으로는 그게 레이저가 아니라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레이저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들 수 없죠, 한마디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레이저로 만약에 라이트세이버를 만든다. 첫째는 빛이 나가다가 이게 칼 길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허공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빛이, 여러분 플래시 같은 거 쓰시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 보셨어요? 공중에서? 뭔가에 부딪혀야 멈추죠. 빛은 계속 가는 거니까. 이거는 물리 법칙에 어긋난다고 봐야 되죠. 플라즈마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플라즈마로 만들어도 허공에 멈추는 문제는 있는데요. 플라즈마란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물질에 보통 3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잖아요. 거기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체를 또 가열하면 뭐가 될까?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는데, 기체를 또 가열하면 뭐가 될까? 기체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나눠져 버립니다. 원래 전자가 원자에 붙어서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거를 이온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온이라고 할 때는 되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 음이온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이게 같이 모여 있는 형태가 되면 이걸 플라즈마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태양처럼 핵 융합을 하기 위해서 핵 융합로라는 걸 건설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는 못 뽑아내요. 근데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으면, 핵 분열이란 거 우리가 핵발전소에 쓰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거기서는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핵 융합에서는 그런 소위 공해 물질이 거의 없어요. 에너지는 강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핵융합에 이 플라즈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 얘가 온도가 1억 도예요. 근데 1억 도란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장치 내에서 돌다가 장치의 벽에 닿기라도 하면 장치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얘를 장치 벽에 닿지 않기 위해서 자기장,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서 공중에 띄워요. 벽에 안 닿게 돌게 만들거든요. 이걸 응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 작은 장치에다가, 자루가 요만하잖아요, 그죠? 라이트 세이버. 여기다 어떻게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놓을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몇만 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1억 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만 도씩 되면은 웬만한 금속이나 사람이나 나무 같은 거는 쉽게 또 이렇게 녹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 자루부터가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자루 안에 우리 일반 배터리 6개 넣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언맨이 쓰는 아크 리액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장비가 정말 있다면 여기에도 필요하겠죠. 그런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장치가
하지만 이 역시 플라즈마도 끝에 이제 칼날 길이만큼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금처럼 자루만 있는 데서 부응하고 나올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끝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여기 겉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그 안쪽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야 되죠. 쇠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들고 다닐 때 항상 이 쇠 이만한 거를 영화에서와 같은 그런 구현은 힘들게 이게 그렇게 작지도 않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술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재의 기술력을 초월하는 그 정도의 과학을 적용할 수 있어야 구현할 수 있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트 세이버가 고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고온 상태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들고 있는,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서 들고 있는다고 치면 실내 온도가 거의 찜질방 이상으로 올라가시. 찜질방 수준이 아니고 여기에 뭐 불만 하나 피워도 금방 더워지는데요. 그 불 일봤자 뭐 몇백 도 몇천 도 정도인데 몇만 도씩 되는 라이트 세이버를 씀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더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아주 절연이 잘 되는 어떤 뭐 근데 물건은 물체는 없으니까 무슨 뭐 기체를 쏘고 있던가 뭐 그런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짐작이 되나 그 원리는 현대과학이 역시 밝히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제 영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 게 그거죠. 블라스터라고 하는 총을 쐈을 때 라이트 세이버로 튕겨낸단 말이죠. 만약에 그 라이트 세이버가 실존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까? 굳이 얘기하자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막아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이 플라즈마가 전기를 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광선검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저쪽에 블라스터가 또 같은 플러스 전기로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플러스 끼리는 튕겨내니까 네네, 자석처럼. 예, 이게 튕겨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쪽은 계속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 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네. 그렇겠네요. 만약 플라즈마로 만들었으면 저 라이트 세이버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둘을 동시에 쏘거나 하면 그렇죠. 무조건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다이는 이 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아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 자리에서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내가 튕겨낼 수 있으면 이렇게 튕겨내겠지만 이면 피해야 되는 거네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그 라이트 세이버가 그 색깔이 좀 몇 가지가 있죠.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 누구죠? 그 사무엘 잭슨이 연기한 그 사람 이름 뭐죠? 아마도 띄울게요. 네. 그 제다이 같은 경우는 보라색, 특별하게 또 보라색, 본인이 원해서, 배우가 원해서 보라색으로 사용을 했었고 한데, 만약에 실제로 영화상에서의 설정은 그 카이버 크리스탈에 따라서 이 색깔이 정해진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이 라이트 세이버를 실제로 만든다면 그런 색깔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즈마란 거는 사실은 어떤 기체에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라색 계통을 만들려면 아마 아르고니로 플라즈마를 만들면 보라색 플라즈마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구리라던가 이런 걸로 푸른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다 처음부터 원하는 그 물질을 사용해서 플라즈마를 만들면 원하는 색깔의 라이트 세이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체를 통해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제가 에피소드 1에서 보면 이제 콰이곤이랑 오비완이 강철로 된 문이 가로막혔을 때 이 라이트 세이버를 찔러 넣어서 잘라낸단 말이죠. 라이트 세이버가 실존한다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문을 자르는 것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플라즈마의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뭐 아마도 10,000도 이상이 될 걸로 짐작이 돼요. 고온 플라즈마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철의 녹는 점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금속이라면은 잘라내는 게 가능합니다. 녹이면서. 근데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쉽게 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녹여서 뚫는 건 가능하다. 플라즈마를 사용한 라이트 세이버의 장점이랄까?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다스몰 죽는 장면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허리가 잘려서 근데 피가 안 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르는 순간 지혈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네. 하긴 팔이 잘리거나 할 때도 네, 피가 막. 예, 저 에피소드 5에서 마지막에 이제 루크가 손이 잘리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피가 안 납니다. 그때 역시 이제 뜨거운 라이트 세이버에 의해서. 그런 장점이 있구나. 무기로서의 어떤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 전장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는. 네네. 그러고 보니 하긴 스타워즈에서 피를 본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이게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사실 제가 라이트 세이버에 빠지게 됐던 건 그 검의 형태도 있지만 사실은 그 특유의 사운드 때문에 빠지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만약에 플라즈마로 이렇게 광선검을 구현한다 했을 때 영화에서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자연스레 나올 것인가? 저는 비슷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뭔가 그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대개의 경우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고 또 열도 엄청나게 높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웅소리나 지징 소리를 내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움직임 더 커지잖아요. 그것도 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실물이 없으니까 공기 속을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나지 않을까는 과학적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날 수 있다. 아, 그렇게 보면 이제 라이트 세이버를 만드는 거는 한참 후의 일이. 네, 항상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기술적인 문제면 어떻게든 극복이 됩니다. 근데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거라면 극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세이버라는 것이 정말 레이저로 만드는 거라면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플라즈마로 만든다고 하면 그 플라즈마를 폼 안 나게 마지막에 뭐 또 막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하지 않고 이 형태로 가둘 수 있는 그 기술과 또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 작은 물체에서 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발명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세이버를 잘 쓰려면 우리가 포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미래형 무기로 블라스터 같은 류의 총기를 역시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굳이 그런 과학 기술력이 있는데 라이트 세이버를 만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네요. 하지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스타워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라이트 세이버는 결코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계속 스타워즈 하면 곧 라이트 세이버이기 때문에 라이트 세이버가 빠지면 좀 아쉽죠. 네, 무조건 써야죠.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원종우 작가님과 함께 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모시고 또 다른 스타워즈 속에 있는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